여러분, 요즘 영어를 잘하는 애기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.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이 어릴 때는 윤 선생 구몬 영어, 초등학교 때는 속셈학원, 되게 오랜만이죠? 속셈학원 혹은 카페 영어학원 이제 다니다가 이제 수능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접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요. 요즘 어린 아이들은요, 영어를 배우는 양상이 꽤나 달라졌죠? 네. 특히나 가장 핫한 게 뭐죠? 그 돈을 쓸어 담는다는 영어 유치원이죠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혜진아, 넌 나중에 애기 나면 영어 유치원 보낼 거야? 아니면은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내도 너가 영어로 말하면 되겠다. 그러니까 돈을 아끼겠다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자, 일단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저는 만약에 미래에 자식이 생기게 된다면 일단 영어 유치원 안 보낼 것 같고요.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낼 것 같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오래 했고 또 이제 리크루터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되게 실력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. 이제 유학파, 교포 등등 그중 한 강사님이요. 저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전화를 딱 받으시는데 영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밥 먹었냐, 차에서 내렸냐, 차에서 몇 시에 내렸냐 이런 내용. 저 그래서 누구냐 이랬더니 아드님이래요. 아드님. 그때 그 자제분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.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살 정도 된 거죠. 자, 그런데요.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아기한테는 영어로만 말을 한 거예요. 10년 동안. 저는 그런 경우는 그때 당시엔 처음이었어요. 그 이후에는 종종 있었는데요. 실제로 본 거는 그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. 아, 진짜요? 애기한테 영어로 말해요? 그러면 애기는 선생님한테 뭘로 말해요? 그랬더니 애기는 한국어로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애기는 선생님의 말을 알아들어요? 했더니 또 알아듣는데요. 이쯤 되니까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럼 바이링구얼인가?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아이의 발화 상태, 그 스피킹을 하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. 얘는요, 일단은 저한테 이전까지 영어로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. 그것도 잠결에 뭐라고 했냐면 I can't find my blanket. 이거 딱 한마디 했대요. 나는 내 담요를 찾을 수가 없네. 이거 한마디 했다는 거야. 잠결에. 그러면은 일단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왜 영어로 평소에 말을 하지 않아요? 그랬더니 얘가 영어에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. 어느 날은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. 엄마는 나를 싫어해?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? 엄마가 말했겠죠. 왜?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랑 즐겁게 대화할 때 한국어로 하면서 나한테는 영어로만 말하잖아.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자기를 언어적으로 고립시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서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. 하지만 제가 직업병도 있고 유명한 워커홀릭인지라 그 애기한테 미안한데 그 정서적인 거에 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바이링구얼 됐냐 안 됐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근데 아직은 한마디밖에 안 했다니까는 더 이상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죠. 그러고서는 리크루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강사님을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됐을 때 다시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젠 그냥 한국어로 해요. 그리고 지금 요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. 말 안 들어서 미치겠어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애기가 일단 학습에 흥미를 잃었다. 영어 학습이든 한국어 학습이든 그 언어라는 것 자체에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단 그만뒀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. 한국어 책도 읽지 않고 영어로 된 책도 물론 읽지 않고 근데 다만 이제 리스닝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. 리스닝 실력은 좋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? 사실은 이거는 엄마가 영어로만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아기가 언어를 바이링구얼이 된 케이스는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물론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.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. 자, 그런데 제 주변에 이렇게 한국에서 엄마가 영어로만 말을 해서 영어 교육을 시킨 혹은 영어 학원을 이렇게 보내서 영어 교육을 시킨 혹은 아기를 아예 해외로 유학을 보내서 영어 교육을 시킨 이런 경우를 그 후에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런 사례를. 제가 한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딱 들려오면 그 결과를 추적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굉장히 귀담아 들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통계로는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아기를 해외로 아예 보내버리는 거였어요.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. 문화와 그 언어는 함께
함께 가는 거예요. 문화와 언어는 함께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해외에 체류를 하면서 그 문화와 함께 자기의 생각을 발달시키는 그런 경우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.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엄마가 영어로만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어떤 짧은 혹은 유아적인 수준에서의 영어를 발화를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. 강사분들이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시진 않았지만 이런 점을 다 언급을 하셨어요. 생각의 그릇은 언어죠, 여러분. 생각의 그릇은 언어예요. 언어가 있어야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그 생각에, 즉 다시 말해서 언어의 깊이가 깊을수록 생각도 깊게 할 수 있어요. 이제 특히나 언어를 막 형성하는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에는요, 어때요? 이 생각이 형성이 되는 시기잖아요. 그 언어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그 시기에 모국어를 보기보다는 쉬운 수준의 영어를 계속 접하면 이 문화는 한국 문화고 주변 사람들은 한국어를 써. 근데 책은 영어 책만 읽고요. 그 유아용 영어 책이죠. 영어 책만 읽고 영어로 된 것만 들어. 자, 그러면은 이제 아기가 자칫하다가는 모국어도 애매해지고 영어도 애매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물론 개 중에 언어적으로 특출난 애들이 있어요. 언어적으로 뭔가 감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자,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때려 부었을 때 그것을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. 하지만 언어가 좀 평균적인 수준이다. 언어력이 이렇게 되면은 모국어도 애매해지고 우리는 한국어죠. 한국어도 애매해지고 이제 외국어도 애매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인데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어로 쉬운 말만 하는 때 초등학생 혹은 일상 대화 정도는 한국어도 쉽게 하고 영어도 쉽게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깊은 고찰과 책을 읽고 이해해서 자기의 의견을 생성해내는 문해력과 또 정말 중요한 거죠.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, 즉 다시 말해서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%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영어 유치원 보내면 무조건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? 혹은 나는 이제 영어 유치원도 안 나왔고 뭐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가망이 없어. 혹은 나는 이제 내 자식을 내가 빚을 져서라도 영어 유치원 꼭 보낸다.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약간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부모의 선택인 것 같아요. 내 아이의 상태를 보고 얘는 언어적으로 있다, 끼가 있다 이러면 이제 두 개 다 때려 붓는 거고 얘는 일단 생각의 크기를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모국어를 좀 더 깊게 탄탄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이제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이 아니고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러분 속 시원한 그건 아니었죠? 네,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돈을 막 때려 부었는데도 안 된 사람이 있고 뭐 돈 안 때려 부었는데도 된 사람이 있고 또 돈 때려 봤더니 잘 된 사람이 있고 이게 정말 그 가지수가 여러 가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? 자기 자신 혹은 나의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최대한 베스트의 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논리력, 사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. 저는 성인인데요. 그러면은 저는 성인인데 문해력이 없어요. 저는 성인인데 사실 좀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요. 제가 국어 선생님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 언어의 문해력 그리고 언어력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인도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성인도 언어력, 사고력, 언어력, 논리력을 넘어서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.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